여보, 우리도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를 코앞에 두고 혹은 은퇴하고 나서야 부부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말은 못 꺼내지만 마음속에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노후에 준비해둔 돈,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 우리 사이 괜찮은 걸까? 사실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은 경제 문제든 관계 문제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슬픈 민낯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우리 은퇴 부부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돈은 충분한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험료, 건강관리비,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사례 1. 69세 김씨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60에 퇴직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로 버텼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적금은 다 바닥났고 연금은 생활비도 안 되더래요. 차라리 퇴직하고 바로 알바라도 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금은 마트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둘 다 허리, 무릎 성한 데가 없는데도 돈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집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은 막막하죠. 지금이라도 월 100만 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일거리라도 좋고 자격증이 있으면 평생 직업도 가능합니다. 2. 오랜 부부 생활, 이제는 서로가 낯설다. 은퇴 후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집니다. 서로 말도 줄고 작은 말에도 짜증이 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TV만 봐?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사례 2. 65세 이씨 부부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은퇴하고 1년 만에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 소파에 누워 뉴스만 보고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만 하다 보니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하는데 각자의 은퇴가 아니라 함께하는 은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대화의 재설정이에요. 함께 산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생활 패턴을 함께 만들어야 해요. 둘만의 루틴을 정하고 주 1회 은퇴 커플 회의라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생각을 꺼내는 습관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3. 자녀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부모의 희생이라는 착각. 은퇴하면 이제는 자녀한테 기대야 하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더 고생을 해야 하나? 현실은 후자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까지. 부모는 은퇴했는데 자식은 여전히 청년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례 3. 정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퇴직했지만 딸이 결혼하면서 집값의 절반을 보태줬어요. 그걸로 1억 넘게 빠졌고 노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죠. 자식이 잘 살면 우리가 더 편할 줄 알았지.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이젠 정씨 부부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지원은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도움도 한도와 계획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경제적 지원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필요해요. 결론 은퇴는 시작이다.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돈은 함께 관리하고 감정은 함께 나누고 미래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슬픈 민낯을 바꾸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용기, 작은 계획, 그리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노력. 그것이 은퇴 후 부부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부부의 슬픈 민낯,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이 심각한 노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통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소원함,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은퇴 후 삶은 여유보단 생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미리 준비하거나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돈 문제는 함께 재설계하라. 대부분 부부가 퇴직 후에도 경제 계획을 각자 따로 세웁니다. 남편은 연금과 퇴직금 계산만 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만 챙기죠. 하지만 이제는 둘이 하나로 묶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매달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서로의 지출 습관을 공유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노후 가계부 회의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남편 쪽에서 먼저 경제 정보를 공유하고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쓰고, 같이 관리하고, 같이 줄여야 진짜 노후 동반자가 됩니다. 이 감정의 거리, 함께하는 시간으로 줄이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없고, 눈빛이 없고, 배려가 사라지면 정서적 이혼은 금방 찾아옵니다. 실천 가능한 팁? 매일 30분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정하기. 새로운 취미 함께 시작하기에 텃밭, 여행 기록, 그림 걷기 모임 등. 서로의 하루를 묻는 작은 루틴 만들기. 부부는 은퇴 후 제2의 인생 동행자입니다. 연애 때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어야 오래 갑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관리해야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3자녀 지원은 마지막 원조라고 명확히 선긋기. 사랑하는 자녀라도 무한한 지원은 결국 부부의 삶을 망칩니다. 부모의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노후를 파괴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조율법. 자녀와 공식적으로 경제 독립 선언 대화 나누기. 지원을 하더라도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기. 노후 자산은 건들지 않는다는 부부 합의서 만들기. 사실 자녀들도 부모의 희생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결론 은퇴 부부, 이제는 인생 이막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버는 역할, 아내가 관리하는 역할은 끝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버티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돈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대화로 푸세요. 감정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녀 문제는 지나친 헌신을 멈추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이 많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슬픈 민낯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움직인다며. 마무리 한마디. 우리가 다시 손잡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퇴 후 10년째 손 꼭 잡고 걷는 어느 부부의 말처럼 지금 바로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앞으로 30년 더 같이 살아야 하잖아. 이제 우리 같이 준비해보자.